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배형 박태준입니다. 후, 난장판이네요. 제가 왜 이 난장판을 벌였냐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처음 베이킹을 시작하실 때 어떤 도구를 사는 게 좋을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다 펼쳐놨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할 것 같나요? 오븐? 스탠드 믹서? 맞아요. 사실 얘네들은 베이킹을 할 때 절대 뺄 수가 없죠. 무조건 필요한 애들이긴 한데 우리가 맨날 케이크 만들 거 아니고 파티시에가 될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파티시에가 될 것도 아니고 집에 사는 게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굽는 건 최대한 좀 안 하는 걸로 하고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혹시 뭐 케이크 같은 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 대신 열심히 구워서 파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는 걸로 해보자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오븐을 쓰지 않더라도 방금 말했듯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케이크 시트라거나 뭐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면 충분히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일단 직접 만들기 어려운 건 사서 쓰면서 흥미를 한번 붙여보자고요. 원래 취미에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돈도 쓰고 재미도 없고 맛도 없어버리면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굽는 데 쓰는 것들을 빼고 나서 약간 보기 좋게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아직도 한참 많죠. 하나씩 소개해드려 볼게요. 일단 그냥 눈에 띄는 것부터 아무거나 가볼게요. 이런 실리콘 몰드, 주로 작은 무스 케이크를 만들 때 쓰는 건데 무스를 틀 안에 넣어가지고 꽝꽝 얼려서 빼는데 이제 쓰는 거예요. 보통 영하 22도 정도로 내려가는 업소용 냉동실에서 얼리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냉동실 온도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테일이 많은 몰드라거나 모양이 좀 길수록 몰드에서 꺼낼 때 이제 깨지기 쉬워가지고 더 단단하게 얼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해보실 수는 있겠는데 좀 처음 시도하실 때는 단원이나 이제 하트 모양 같은 좀 단순한 모양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 아주 꽝꽝 얼려야 되니까요. 좀 시간도 충분하게 좀 두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몰드들은 이제 너무 싸구려만 아니면 뭐 한 번 산 걸로 거의 평생 쓰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시즌마다 디자인이 새로 나와가지고 이제 멀쩡한 저 같은 사람을 흑으로 만드는 이제 아주 몹쓸 녀석이죠. 사놓고 2번밖에 안 쓴 게 집에 뭐 한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세라클 틀이네요. 이거는 얘도 무스 케이크 만들 때 자주 쓰고요. 그게 아니면 뭔가를 굳힐 때 모양 잡으려고 쓰기도 합니다. 이제 뭐 생초콜릿 같은 거요. 그래서 집에서 생초콜릿 해보실 분은 하나 구매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작은 것도 무스 같은 거 만들 때 쓰거나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플레이팅 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집에서는 글쎄요, 이제 쓰려고 하면 뭐 여기저기 쓰긴 하는데 굳이 집에서는 쓸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 앞에 이제 박스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게 뭐냐, 슈가 크래프트 할 때 쓰는 건데, 옛날에 이제 뭐 옛날이 아니고 예전에 슈가 케이크, 뭐 웨딩 케이크 이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하나에 막 5, 60만 원씩 했던 그런 건데 꽤나 유행을 했었어요. 그거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재료가 슈가 파우더하고 아몬드 파우더로 만들어진 지점토 같은 거라서 쪼물딱거리다가 먹어도 돼가지고 유치원 같은 데서도 많이 했었죠. 이런 모양 커터 같은 것들은 이제 쿠키 만들 때도 쓸 수 있으니까 집에서 사놓고 쓰시기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짤주머니하고 모양깍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짤주머니는 이렇게 비닐로 된 뜯어가지고 쓰는 제품이 있고 코팅 섬유로 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비닐로 된 걸 쓰는 걸 좀 선호해요. 왜냐면 좀 위생 문제도 있고 좀 비효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천으로 된 게. 왜냐면 이게 모양깍지가 이렇게 보시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크기가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이 짤주머니에 이 깍지를 연결해가지고 쓰려고 하면 입구 크기를 깍지 크기랑 맞게 잘라줘야 되는데 한번 잘라버리면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거랑 작은 거랑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개 사서 놓고 쓸 바에야 그냥 비닐로 된 거 쓰는 게 편합니다. 핸드믹서인데요. 제가용으로 나온 핸드믹서하고 이제 다용도로 나온 바 형태의 핸드믹서가 있죠. 이제 제가용으로 나온 건 이제 본연의 기능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뭐 크림 잘 올라와요. 바 형태로 된 믹서는 이제 구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꼭 제가용으로 쓰지 않더라도 진짜 여기저기 이용하기 정말 많이 씁니다. 이거 이것도 진짜 만능 도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집에 하나씩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이거는 좀 제대로 된 성능을 기대하시려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걸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두 개 중에 이제 본인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굳이 스탠드형을 사지 않더라도 집에서 쓰시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 스탠드형을 사게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있는 좀 소도구들을 볼게요. 칼인데요,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냥 큰 칼, 작은 칼 하나씩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작은 칼이 좀 더 많이 쓰이니까 없으시면 다이소에서 하나 사시기 바라고요. 바로 위에 빵칼들은 두께보다도 일단은 길이를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빵이나 케이크 같은 걸 자를 때 톱질하듯이 이제 슬근슬근 자르는데 이때 칼날 길이가 좀 짧으면 부드럽게 썰고 지나가지 못하고 이제 힘으로 좀 찍어 누르듯이 잘라야 돼요. 그래서 빵이나 케이크가 잘 찌그러지니까 긴 걸로 사서 쓰시길 추천드리고요. 위에 이제 스패츌라들이 있는데 진짜 모양이랑 크기가 되게 다양해요. 이건 용도별로 나눠 보려고 하면 나눌 수도 있는데 다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잡아보시고 내 손에 딱 맞는 걸로 사시면 돼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방산시장 가보시면 제과골목의 도구상점에 종류별로 쫙 깔려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집어보시고 이렇게 탄력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이놈이다 싶은 걸로 데려오시면 됩니다. 이렐리아하고 저는 한 6년 전쯤에 방산시장 그 연구공업사라는 데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이렇게 손에 대보자마자 느낌이 팍 왔어요.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스패츌라는 좀 쓰기 나름이에요. 되게 다용도거든요. 이게 요리할 때도 은근히 많이 쓰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크림 같은 거 얇게 펴바를 때 쓰는 거고, 이제 일자로 된 애들은 이제 케이크 아이싱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L자로 된 애들은 뭔가를 뜨거나 이제 표면을 평평하게 다질 때 주로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때는 그냥 일자로 된 거 하나, L자로 된 거 하나씩 쓰시면 이제 걔네랑 평생 친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 양식 같은 거 드시러 가셨을 때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제 보통 치즈 가는 데 쓰는 거고요. 제과제빵에서는 이제 라임이나 레몬 같은 거 껍질을 갈아가지고 제스트 만들 때 씁니다. 저는 진짜 딱 그거만 써요. 근데 그걸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디저트 퀄리티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혹시 나는 이제 기깔나는 디저트를 만들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써보시길 바래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그 아래 붓들이 있죠. 실리콘 붓하고 나일론 붓인데 우리가 이제 디저트를 만들다 보면은 뭔가를 바를 일이 꽤나 많아요. 버터, 계란물, 시럽, 뭐 살구잼 이런 거 하나씩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은데 실리콘이 좀 더 위생적이긴 해요. 뭐 세척하기도 좋고 뭐 털 같은 게 빠질 일도 없고,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발리는 편이고요. 나일론이나 돈모 이런 걸로 된 붓은 잘 발리긴 하는데 쓰다 보면 은근히 이제 털이 많이 빠집니다. 제과 도구의 상징 같은 거죠. 팔에다가 거품기 모양으로 타투한 사람도 봤어요. 내 팔이 거품기다 뭐 이런 느낌인가? 이것도 되게 다양한 사이즈랑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살의 개수가 많고 끝부분에 이제 볼 크기가 클수록 거품을 잘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라고, 소재는 가능하면 이렇게 뭔가 코팅이 돼 있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스테인리스로 된 걸 사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꼭 손잡이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가지고 거꾸로 걸 수 있는 걸로 사세요. 이거 설거지 한 다음에 이 살 부분이 위로 가게 어디 꽂아 놓으면요, 물기 같은 게 다 손잡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거 쓰실 때 뭔가 기분 나쁜 물이 주르륵 흘러나올 거예요. 손잡이 쪽에 꼭 어딘가에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는 걸로 사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는 이제 데코할 때 뭐 작은 가니쉬 같은 거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손으로 집기 어려운 거 있으면 이제 꽤나 간지가 나서 좋습니다. 섬세한 거 작업할 때는 좀 필수라고 봐요. 끝부분이 예리할수록 좋은 핀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파란 거는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일할 때 친구가 주고 간 건데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옆에 밀 때 이제 보통 나무로 된 걸 쓰죠. 이건 슈가크래프트용이긴 한데 뭐 상관이 있나요? 일만 잘하면 되죠. 저한테는 이제 제과 도구의 정수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실리콘 주걱이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끝판왕인 것 같아요. 진짜 안 쓰이는 데가 없고요. 뭐 섞을 때, 긁어낼 때, 끓일 때 밑에 바닥 긁을 때 뭐 이거만큼 이렇게 효율 좋은 도구가 있을까? 개발하신 분 진짜 노벨 제과상 드려야 됩니다. 고무 주걱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소재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실리콘 주걱은 200도 이상의 고온만 아니면 뭐 그냥 거의 모든 환경에서 쓸 수 있고요. 고무 주걱은 너무 뜨겁지 않은 환경, 60도, 맥시멈 8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하의 재료를 섞거나 뭐 할 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녹아버려요. 여담인데 예전에 호텔에서 처음 일 시작했을 때 거의 고무 주걱만 썼어요. 크림 같은 거 끓일 때도 고무 주걱으로 하고, 뭐 철판에서 뭐 뗄 때도 고무 주걱으로 쓰고, 그러다 보면 주걱 끝에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일자가 되는데, 그럼 그거 좋다고 막 냄비 바닥이랑 딱 붙어갖고 너무 좋다고 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막 물어봤어요. 왜 안 되지 않냐고. 근데 당시에 제 선임이었던 분이 야 됐어 괜찮아 인마 안 죽어 옛날부터 하던 거야. 아 시간 없으니까 그냥 크림이나 빨리 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넘겨버렸었던. 지금은 아마 그런 데 별로 없을 거예요. 실리콘 주걱이 많이 싸지기도 했고 하여튼 실리콘 주걱 이거 좀 필수입니다. 꼭 구매하시길 바래요. 스크래퍼입니다. 빵 반죽이나 쿠키 반죽 같은 거 자르거나 이제 긁어낼 때 쓰죠. 외국에서는 좀 큰 사이즈의 스크래퍼 가지고 아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 보면 도구가 뭐 정해진 용도가 있긴 하지만 머리 굴려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위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중탕볼하고 계란컵이네요. 이렇게 지름이 한 12cm 정도인 거 하나 있으면 얘도 되게 여기저기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이거 계란컵인데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죠. 그 위에 이제 온도계가 있네요.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하고 일반적인 온도계가 있는데 이게 뭘 사시든 상관은 없는데 온도를 표시해주는 부위가 이렇게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걸 구매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실 거예요. 주로 시럽을 끓인다거나 뭐 계란 중탕 온도 같은 걸 잰다거나 할 때 쓰실 거예요. 그런 걸 할 때 온도계가 없이 하면 처음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하나씩 사서 쓰시길 추천하고요. 적외선 온도계 같은 경우는 확실히 편하긴 한데 이제 좀 저렴한 제품들은 좀 정확도가 떨어지고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내부 온도를 재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이런 거 별로 비싸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반, 분당채 이런 겁니다. 집에 다 하나씩은 있죠. 이런 거는 보통은 뭔가 좀 건져낼 때 쓰고 저는 가루 같은 거 채실 때도 편해가지고 되게 자주 써요. 근데 이 망의 크기가 너무 큰 건 가루를 제대로 이제 채칠 수가 없으니까요. 적당히 좀 고운 걸로 사용하시기 바라고, 이 작은 것들은 보통 분당채라고도 많이 하는데 슈가 파우더 같은 거 데코용으로 뿌릴 때 많이 씁니다. 사이즈별로 하나씩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저울이네요. 말이 필요할까요? 이제 필수죠. 레시피를 뭐 따라한다거나 뭐 레시피를 만든다거나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부피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기도 하는데 확실히 무게보다는 좀 덜 정확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다 무게를 이용해가지고 레시피를 만드니까 하나씩 꼭 구매해 두시기 바래요. 이 저울 같은 경우는 무게 표시하는데 아래 보면 되게 작은 글씨로 측정 가능한 최대 무게하고 감지 가능한 최소 무게가 적혀 있는데 감지 가능한 무게가 낮을수록 저울이 예민하게 무게를 재줍니다. 요즘에 좀 커피 때문에도 그렇고 좋은 저울이 좀 싸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가격으로 최대 무게 2, 3kg에 이제 감지 단위 한 0.1g짜리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있으면 집에서 뭐 만드시는데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집에서 디저트를 만들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먼저 구매해야 될 세 가지는요, 저울, 거품기, 실리콘 주걱입니다. 요 세 가지하고 집에 있는 나머지 기본적인 것들을 활용하면요, 우리가 웬만한 디저트들은 다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오븐이나 다른 도구들 없이 만들 수 있는 디저트를 많이 해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디저트 라이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